안녕하십니까. 토질미 기초기술사 강의를 맡은 박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류벽의 지지 형식 중에 스트러트가 일반적이고 앵커가 있는데, 기출문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스트러트보다 앵커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죠. 그 중에서 품질관리 시험인 앵커 인장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앵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답안에 품질관리 시험으로 이러이러한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한다는 것 플러스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앵커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많은 교재에서 볼 수 있겠지만 요 이제 갈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지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대기 중에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앵커 시험은 요 부분에서 이렇게 유압잭을 이용을 해서 인장을 하게 되죠. 인장을 하면서 소요의 지지력, 앵커 지지력 확보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인데, 먼저 이 앵커 시공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렇게 첫 번째로는 지중해 천공을 하게 되죠. 천공 파이 한 직경 100mm 정도의 천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크로라 드릴 뭐 요런 장비가 될라나, 이렇게 무한 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퍼커션 장비가 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과 그 다음에 이런 충격력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장비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공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앵커 인장재를 삽입하게 되죠. 스트랜드라고 하는데, 보통 뭐 4연선, 5연선, 6연선 하중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라우트, 여기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그라우트를 시공하게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철선, 와이어와 스트랜드와 그 다음에 그라우트가 딱 부착이 되고, 그 다음에 원 지반과 그라우트가 또 밀착이 되겠죠. 요런 구조 형식이고, 요런 구조가 완성이 됐을 때 비로소 이쪽에서 앵커 두부 쪽에서 유압잭을 설치하고 인장력을 가함으로써 앵커 인장 시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참 간단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앵커 시험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 강의 내용인데, 자, 앵커 시험 딱 세 가지만 알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인장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발 시험, 그 다음에 확인 시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비스무리하면서도 개념 자체가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요 강의를 통해서 이 매듭을 짓습니다.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 나갑니다. 자, 먼저 인장 시험인데, 인장 시험 전에 인발 시험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적을 읽어보면, 다시. 자, 목적은 앵커가 인장 인발 과정에서 여기선 인발이니까 물론 이제 인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인장을 가해 줍니다. 시방서 기능을 시방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는지 실증한다. 진짜 확인한다. 필드에서. 그 다음에 실제 집안의 마찰 저항력을 구하는 목적이 있다.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앵커 구조 계산을 할 때 뜯어보면은 그 안에 집안 종류별로 앵커체와 집안의 마찰 저항력이 제시되어 있고, 그것이 물려가지고 최종 인발 저항력이 합산이 되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가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풍암에다가 우리가 앵커 정착부를 정착을 했는데, 뭐 설계 그 저기 구조계산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하긴 어렵고 10이라는 저항력을 우리가 가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플러스가 된다면 땡큐지만 행여 혹여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얘가 앵커체가 30톤을 받아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5톤밖에 못 받아준다. 안 되잖아요. 벽체 변이가 나거나 붕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최대 하중 인발 시험은 요런 목적이고, 최대 하중은 사실은 인발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인발이라는 거 뽑힐 때까지 원래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뽑힐 때까지 하중 어마무시한 힘으로 당겨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0톤까지만 당기면 되는데 100톤까지 당겼는데도 안 뽑혀. 그렇다고 해서 150톤까지 당겨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인발 미발생 시 인장제 강도의 특성을 고려해서 최대 시험 하중까지, 그러니까 어떤 인장제가 뭐 항복 하중 뭐 90% 정도까지 땡긴다. 뭐 요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뭐 계획 시험화 중에 1.2배 또는 예상되는 인발 저항력 중 큰 값,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 부분도 눈여겨 봅시다. 인발 시험의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원래는 뽑힐 때까지 한다. 어떻게 보면 뽑힐 때까지라는 건 뭐예요? 소송 변이가 돼서 그냥 이미 집안 파괴가 된 건데, 이 앵커체는 역할 다 한 거예요. 그죠? 이미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본 앵커체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테스트 사이트에서 시험 앵커로 시험을 해야 된다. 본 앵커로 하게 되면 얘가 기능이 없는데 요걸 사용했다가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발 시험은 별도의 시험 앵커를 실시한다. 그 다음에 또 정착 지반별로 길이를 달리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실제 집안의 마찰 저항값을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다. 뭐 요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인발 시험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연의 인장 시험으로 돌아왔어요. 인장 시험의 목적은 실시공 앵커의 특성을 판단하다. 너무 나는 이런 표현이 조금 싫은데 너무 둥구스름하지 않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설계 앵커 지지력 확보 여부. 결국은 우리가 본 앵커에 대해서 하는데, 이 앵커가 진짜 우리가 설계 소요의 앵커 지지력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을 살펴보는 게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 시험 결과를 추정하고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이후에 있는 그 확인 시험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실제로 아까는 어때요? 별도의 테스트 사이트에서 했죠. 그 다음에 그 앵커체는 본 앵커로 사용할 수 없겠죠. 다른 데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되는 앵커를 대상으로 시험을 한다. 최대 시험 하중은 뽑힐 때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못 쓰니까 최대 계획 시험 하중의 1.2배 이상으로 한다. 통상 1.2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은 참고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앵커 수량의 5% 이상, 뭐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하중 제한은 여기 옆에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5단계 제하, 로딩, 언로딩 요 과정을 반복해서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기 토질별로 유지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10분 정도를 유지해서 느름량을 체크하는 시험이 이 인장 시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하중 변이량 곡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하중 곡선, 뭐 여러 가지 플로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인발 시험과 인장 시험의 차이점을 이해하셨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확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자, 확인 시험의 목적은 성능이 이것도 둥구스름해. 성능이 시공 목적에 적합한 것임을 실증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는 5%, 그 전체 수량의 5%를 인장 시험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뭐 물론 5%는 합격 불합격이 명확하겠죠. 하지만 실제 경험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앵커를 시공을 했는데 손으로 당겼는데 나왔어. 끌려 나왔어. 무슨 얘기겠어요? 앵커 인장 시험은 제대로 해서 소요의 인장력을 발휘했는데 손으로 뽑혀서 나올 정도면
그라우트가 쳤는데 없어졌거나 그라우트를 안 했거나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사례가 진짜로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앵커에 대해서 시험을 한다. 하지만 아까 전에는 사이클을 뭐 5번 해가지고 로딩, 언로딩 이런 과정을 거치고 유지 시간이 있어서 느름량 체크했지만 요 확인 시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한 번 땡긴다는 거죠. 한 번. 제하 원 사이클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앵커가 시공되는 전체 앵커에 대해서 소요의 설계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하는 것이 요 앵커 인장 시험, 인발 시험, 확인 시험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을 보면은 앵커 시험의 개괄적인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 스트랜드가 보이죠? 네 가닥으로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두부에다가 요 부분, 요게 뭐냐, 유압잭. 그래서 이렇게 반발력을 주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유압 호수. 요게 죄송합니다. 요게 유압잭이 아니라 로드셀입니다. 로드셀. 요거는 로드셀. 뭐냐? 유압잭이 이건데 유압잭은 이렇게 지금 힘을 쫙 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앵커에 전달되는 하중이 얼마인지 이 로드셀에서 측정을 하는 일종의 계측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유압잭은 요 유압 호수를 통해서 유압을 쭉 불어 넣어주면은 기름을 넣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압축력을 발휘하는 이런 기계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요 사진이 시험을 하는 그러한 광경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압잭에서 유압을 넣어서 이쪽으로 반발력을 가하게 되면 앵커는 요게 쭉 뽑히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발휘하게 되고, 여기에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다이얼 게이지가 있어요. 게이지, 전자 게이지인데 여기서 게이지를 통해서 느름량을 체크할 수 있는, 하중에 따른 느름량을 체크할 수 있는 시험이 본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런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제가 다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그냥 맛보기로 요런 시험 과정을 거친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조금씩 올려주면서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지금은 인장 10분 시험으로 종료 총 일정하시면 5사이클로 되어 있고, 시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원 사이클, 뭐 투 사이클 해서 최종적으로 5번째 사이클에서는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10분 유지하면서 느름량을 체크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요런 시험이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현장에서 바로바로 허용되는 느름량을 계산을 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기 전에 그러면은 이미 보시면은 190도 합격인지 공산 불합격인지 돌리면서 알 계속 수가 보시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시험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인장 시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인장 시험, 이 앵커의 품질 관리 시험 중에서 인장 시험이 중요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기억할 거는 인발 시험, 인장 시험, 확인 시험 각각의 목적과 시험 방법의 차이점이 있죠. 그 부분을 구분해서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